캄캄한 새벽, 누군가에게는 아직 어둠인 시간이지만 같은 시간, 누군가는 벌써 그 어둠을 뚫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남들보다 조금 더 분주하게 흘러가는 아침.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을까? 무거워지는 몸과 마음을 달래며 출근을 준비합니다. 매일 서두르고 서두르지만 현실은 늘 뒤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서두르는 마음처럼 현실도 좀 더 막힘없이 흘러가면 좋을 텐데요. 너도 나도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맞이하는 아침 속에서 어떤 누군가는 가로막힌 길목에 홀로 서서 정체되어 버린 시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잘 해내려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바쁘고 조금 더 힘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같은 시간,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하루가 조금 더 느리게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위를 돌아보는 잠깐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작은 배려가 모이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20살이 된 꿈 많은 소녀는 대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 카드를 받게 됐고 평생 간병인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집안이 진짜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거의 일상생활이 지금 마비됐고 뭐 이제 구급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동생은. 이제 그때 이제 비 내린 걸 봤어요, 동생이. 자기는 비 온 거 처음 본다고 얘기를 했죠. 이번 여름에 장마가 그렇게 길었었는데 처음 봤죠.
베리어프리 영화는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을 넣어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 마당을 나온 암탉. 이봐 친구, 뭘 그렇게 쳐다봐? 안녕째, 어서 와. 설마 아직도 저놈의 마당 타령하는 건 아니겠지? 난 마당으로 나가고 말 거야, 꼭. 힘이 없는 잎사귀 머리가 축 처집니다. 땅도 밟아보고, 하늘도 보고. 됐고! 네, 밥이나 드시지. 알도. 문틈으로 날아들어오던 꽃잎을 바라보던 잎사귀 머리가 힘없이 떨어집니다. 정신 차려! 어느새 코앞에 다가선 족제비가 앞발로 암탉을 공격합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청둥오리가 외발 수레를 거꾸로 떨어뜨려 그 속에 족제비를 가두는 데 성공합니다. 구덩이에서 기어올라오는 잎사. 정말 고마워. 쪽제비 녀석 항상 조심해야 돼. 저놈은 살아있는 먹이만 노리는 악랄한 놈이니까. 청둥오리가 돌아서 가자 암탉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잎사귀 꽃이 만발하게 핀 산언덕에 도착했어요. 우와, 무지하게 넓다. 모두들 안녕. 난 잎사귀야. 너희들 정말 반가워. 아침 햇살이 찬란한 늪의 전경이 잎삭 앞에 펼쳐집니다. 잎삭이 올챙이떼가 모여있는 연못에 발을 담그자 올챙이떼가 도망쳐버리네요. 잎삭이 청둥오리 나그네를 발견했어요. 나그네야, 나그네. 나그네 곁에는 새하얗고 예쁜 암컷오리가 있네요. 저것들 이제 함께 살겠다고 난리다 난리. 나가다 부끄럽네. 암컷오리의 비명소리에 잎삭이 깨어납니다. 외눈박이 족제비는 나그네의 암컷오리를 물고 덤불에서 나오고 있어요. 둥지를 가만히 살펴보던 잎삭이 날개로 깃털을 살짝 걷어냅니다. 그 속에 알이 하나 들어있어요. 잎삭이 알의 뺨을 대봅니다. 아직도 따뜻하네. 덤불 밖에서는 나그네가 알을 품은 채 자고 있는 잎삭을 지켜보다가 쓸쓸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청각을 이용해서 저희는 영화를 보고 모든 영화를 시각장애가 있어도 청각장애가 있어도 모든 분들이 볼 수 있어요. 건너편 길에 서 있는 11살 소년 승태 씨 보인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청각을 이용해서 저희는 영화를 보고 또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즐길 줄 아는 일반 영화는 가족들이랑 많이 보러 가기 때문에 영화가 끝난 다음에 그 장면을 기억해뒀다가 이 장면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하죠. 시작해.
스트레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들 앞에 몸을 바로 하고 선다. 저는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 배리어프리 정보들을. 쓸쓸한 표정, 슬픈 표정이라는 단어로 정보를 주다 보니까 그런 표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풍부해져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정 감독님이 녹음 샘플을 이렇게 가겠습니다. 창밖을 보던 봉수가 생각난 듯. 도라에몽의 이제 비실이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하는 거고 이제 제 마음대로 제 그림에 맞게끔 하는 거고, 이 작업은 스케치의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소리가 배우의 얼굴과 같은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봉수가 가림막 커튼을 친다. 본 영화의 내용을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되고요. 바퀴가 걸리자 운주는 해설이 원래 대사보다 살짝 작고, 음색은 되도록이면 감정 없이, 톤의 소리 크기의 변화가 없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게 밸런스를 합니다.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린다. 모든 영화를 시각장애가 있어도 청각장애가 있어도 모든 분들이 볼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물리적 장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문 안마사 위민수 씨. 예전 같으면 손님 예약 일정을 누가 읽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앱이 컴퓨터 화면을 읽어줍니다. 아리야, 문자 스캔. 문자 스캔으로 변경합니다. 날짜 2022년 4월 19일 0시 30분. 앱 이름은 설리번 플러스. 헬렌 켈러의 선생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마주 앉은 사람의 표정까지 알려줍니다. 네, 기자님 얼굴 봐도 되나요? 네. 제가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아리야, 얼굴 촬영. 얼굴 인식으로 사진을 촬영할게요. 35살 여자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도 힘들게 점자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 이름도 다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사이다 제로인가 봐요. 네. 쇼핑도 하세요? 쇼핑하죠. 와. 우체국 쇼핑. 우와. 지마켓, 옥션 다 깔려 있긴 해요. 사실 읽어주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청각 장애인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는 벌써 4년이나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손님과 대화는 태블릿 PC로 합니다. 기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지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취객분들이 탑승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현대차가 3년 전 공개한 청각 장애인용 주행 보조 시스템. 운전 중 듣게 되는 모든 소리의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구분해 운전대 LED와 허드 픽토그램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번 기술의 핵심입니다. 유튜브에서 큰 화제가 됐지만 지금은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따지지 않는 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물론 기술이 발달하여서 장애인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따로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모두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모두를 위한 디자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나이, 성별, 신체 조건, 언어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잡한 전통시장에서 길을 찾기 힘들거나 배수구나 맨홀 구멍에 여성용 하이힐이 끼어 난처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유모차가 지하철의 개찰구를 통과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나이, 성별, 신체 조건, 언어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7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평등하면서 선택의 폭이 큽니다. 또 쉽고 명쾌하면서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처음부터 실수나 사고를 예방하는가 하면 우리가 힘을 덜 들게 하고 넉넉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삶을 편하게 해줍니다. 7가지의 특징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환경, 제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용의 융통성에 있어서 사용자가 자신에게 편하거나 원하는 사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용자의 경험, 지식 등에 상관없이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주의의 조건 혹은 사용자의 감각 능력 등에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실수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사용자가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환경, 제품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7번째,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 제품, 서비스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두가 평등하고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우리 모두를 위한 디자인, 여러분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아메리카노 차가운 한 통. 네. 2 가에 2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다리세요. 주세요. 가끔 오시던 이제 그 뇌변면 장애인인데 의사소통을 혼자는 거의 못 하시죠. 근데 갑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들이면서 뭐 하는데 장애인 증명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었죠 그때. 이거 확대되면 괜찮은 제도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 반납하러 오신 거죠? 계산해 주세요. 얼마예요? 여기까지 3,600원이요. 바닐라 프라푸치노 주세요. 일반 분들, 업주분들도 다 이렇게 맞이할 마음의 준비는 돼 있는데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저희 쪽에 어려워하시니까 저런 조그만 스티커를 라도 붙이는 게 그분들한테는 환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차가운 거 앉아 저희 큰 꿈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돼서 이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여가 생활도 즐기고 독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큰 꿈입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안 대체 의사소통 기기 마을을 만들었을 때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글자를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장애인들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모두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